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학경영공학부 이수동입니다. 이제 오늘은 판다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넘파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넘파이는 다시 복습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배열의 연산 그리고 고차원적인 어떤 수리, 뭐 함수나 뭐 오퍼레이션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시로는 2차원의 행렬, 즉 테이블 데이터 형태를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판다스. 요거는 이제 넘파이에서 좀 더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넘파이는 행렬 형태의 데이터를 주로 계산하는데 주로 계산기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편집하고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그거의 대표적인 우리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의 속성을 표시하는 레이블이라는 요소가 넘파이에는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엑셀 데이터 예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데이터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맨 왼쪽에 첫 번째 열에 ID라는 게 있죠. 그래서 ID는 뭐냐면은 식별자예요. 이 세 사람을 구분하는 번호, 출석 번호가 될 수도 있고요. 학번이 될 수도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가 있고, 그다음에 각 열에 대해서 뭐 성명, 나이, 전공, 취득 점수, 성적 이런 식으로 또 그 속성을 나타내는 제목들이 있죠. 열을 나타내는 제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일종의 레이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레이블 또는 인덱스. 그렇게 데이터 측면에서는 이 데이터에 접근할 때 뭐 지금은 텍스트도 있으니까 조금 예시가 다르지만 넘파이에서 배웠던 거라고 하면은 뭐 여기가 다 숫자라고 쳐봅시다. 뭐 키, 몸무게, 그다음에 뭐 BMI, 뭐 혈압, 뭐 당뇨 수치 이렇게 해서 숫자만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요 값은 바로 데이터는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수치가 입력되어 있는 행렬. 그럼 이걸 이제 뭐 더하고 곱하고 빼고 역행렬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넘파이였다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여러 정보를 레이블링 해주는 요 부분들은 이제 판다스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디 첫 번째, 두 번째의 뭐 아이디가 2인, 뭐 2번 학생의 뭐 나이는 몇 살이냐, 뭐 이런 걸 물을 때는 넘파이는 그냥 단순히 위치로만 뭐 두 번째 행에 뭐 두 번째 열 이렇게만 표시하기 때문에 그게 뭐 아이디고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꼭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판다스입니다. 판다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방금 보여드린 걸 떠올리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를 파이썬에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레이블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판다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판다스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물 팬더에서 유래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패널 데이터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넘파이를 기반으로 일단 구동시키는 형태로 해결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안에 있는 값들은 또 행렬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파이를 깔고 밑에 그 넘파이 위에 이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판다스는 구현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탐색이나 검사, 필터링, 정렬, 그룹화 등 테이블 형태의 정형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판다스를 시작할 때 일단 import pandas as pd 하면은 불러올 수 있어요. 자, 판다스 pd. 근데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게, 근데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깔려 있길래 이렇게 자꾸 불러와집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강의에서 이 콜앱이라는 환경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얘는 이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다 지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컴퓨터를 가상의 컴퓨터를 한 대 지금 빌려주고 있다 구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콜앱을 안 쓰고 여러분의 컴퓨터 로컬 환경에서 이제 파이썬을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려면 이러한 패키지들을 깔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컴퓨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PC 카카오톡 쓰려면은 PC 카카오톡 설치 파일 받아서 깔듯이 이런 걸 다 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종합적으로 깔아주는 뭐 아나콘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깔려 있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파이썬의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냥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판다스나 넘파이는 쓰겠지 하고 깔아 놓는 거예요, 미리. 깔아 놓은 컴퓨터를 클라우드 형태로 여러분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이 여기 접속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 자, 넘파이는 np 그랬는데 판다스는 pd라고 여러분 별명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쓰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PD라고 하시면은 이제 무난하게 여러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판다스를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직접 뭐 예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코드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숫자를 넣어서 데이터를 직접 기입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 파일, 외부 파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쵸? 판다스는 더군다나 특히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판다스를 실습을 위한 데이터를 제가 이거 링크에다 마련해 뒀으니까 여러분 여기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 titanic.zip 파일로 압축 파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여러분의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폴더 열기 하시면요. 요건 닫고요. 네, 여기 있어요. 이거 폴더 열기 하시면 이 폴더로 가시면 네, 여기 뜨죠? 그럼 여러분 다운로드에 여기 이게 뜨죠?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에 있는 이 파일을 이쪽에 왼쪽에 폴더 마크를 누르시고요. 그럼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 하시면요. 여러분의 이쪽 작업 공간으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파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폴더 마크 있는데 클릭하시고 이쪽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윈도우 탐색기에 뭐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 뭐 내문서라든지 바탕화면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지정한 어떤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면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글에서 클라우드 공간을 주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이 콜앱을 끄시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앞에 펑션 할 때 우리가 한번 모듈과 패키지에서도 비슷하게 해봤죠?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디스크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플랜만큼 디스크를 줄 텐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자 이쪽에 있는 코드는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은 뭐 뭔지 몰라도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의 위치를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get하고 currently 여기서 working directory라는 줄임말인데 그래서 이 패스를 얻으면은 이렇게 슬래시하고 컨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올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폴더 중에 여러분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타이타닉 zip이 있죠. 그래서 import zip 파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압축 파일을 풀 수가 있어요. 우리 rzip 같은 거 반디집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extract all 하면은 전체를 폴더에다 풀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zip 파일이 풀어져 가지고 여러분 윈도우 쓰시면은 뭐 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쓰시는 탐색기처럼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세 개의 CSV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CSV 파일은 뭐죠? 엑셀 파일로 열 수 있어요. 컴마 세퍼레이티드 된 파일이죠. 그래서 엑셀로 열 수 있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이 엑셀로 여는 게 아니라 이걸 불러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위로 파이썬 환경 위로 불러오려면 자 이제 판다스의 기능을 처음으로 사용해 볼 텐데 read 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CSV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객체 타입이고요. 얘는 넘파이로 치면 ND 어레이 같은 거예요. 판다스의 대장 격인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다스에서 head 메서드를 이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첫 5개 행을 임의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가 아니라 5개 행을 출력할 수 있고, 이 몇 개를 출력할지를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타이타닉 DF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변수명 정할 때 뭐 이것도 여러분 취향 따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결하면서도 한번 이제 이 코드의 맥락을 알면 그 단어 뜻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약어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다스 안에 있는 read csv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currently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 작업 공간 안에 얘가 지금 위치가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 이름만 적어도 바로 올라와요. 만약에 다른 폴더,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폴더가 아닌 데서 불러오려면 그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풀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폴더 안에 뭐 C 드라이브에 어느 폴더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지금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타이탄이 어쨌든 train CSV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변수 타입이 뭐고 그거에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보시면 이쪽에 떠요. 자, read CSV 읽어라 타이타닉 train.csv가 있고 타이타닉 df에 넣었어요. df는 뭐냐? 타입은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애래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이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메서드라고 했어요. 자, 메서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메서드는 이미 정의된 객체에 종속되어서 점 찍고 걔에 대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헤드가 한국말로는 머리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 테이블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길게 있으면 이거가 위라고 하면 이쪽이 위쪽이고요, 아래쪽이 하면 이쪽이 아래쪽이죠. 그래서 위 아래다 하면은 헤드 하면은 위에요, 위. 그래서 헤드에다 아무것도 안 넣으면 5개만 보여주는데 좀 많이 보려고 제가 10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10개 가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가져왔어요.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이제 형태는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생각보다, 그쵸? 그래서 넘파이 때는 그냥 이렇게 대괄호 해가지고 그냥 대충 나왔는데, 깔끔하게 가로선도 있고 색깔 구분도 있고 열의 이름들도 잘 나오고요. 헤더라고 하죠. 그 다음에 행들의 인덱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영어를 보면 뭐 패신저 아이디, survived, p 클래스, 그 다음에 name, 성별, age, 그 다음에 뭐 등등이 있어요. ticket, fare, 뭐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네요. 일단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볼게요. 이 타이타닉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고요. 아주 예전에 그 영국에서 만든 초호화선이었는데, 이 여객선이 바다를 가다가 이제 빙하에 충돌해서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태우는 크루즈선이었는데요. 그때 일어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그때 생존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때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이때 탑승했던 사람들의 신상 정보, 뭐 성별이랄지 나이랄지, 그 다음에 뭐 어떤 티켓 등급, 뭐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있고, 그다음에 뭐 이코노미 있고 비즈니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티켓 등급에 좋은 데 탔냐, 뭐 좀 안 좋은 데 탔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승선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수 또는 부모 자식의 수, 또 티켓의 번호, 가격, 객실 번호, 승선 항구, 이렇게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 데이터는 앞으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데이터인데, 데이터 분석용으로 학습용 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객들의 정보와 사고 후에 생존했을 여부의 관계, 어떤 승객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도 만들고요. 또 이 승객들의 이 탔던 데이터, 요 각각의 변수하고 생존 여부하고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이터 시각화나 데이터 전처리, 이런 연습용 데이터로도 아주 많이 쓰이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패신저 아이디는 이제 탑승했던 아이디고, 그다음에 survived는 생존 여부. 그래서 1이라면은 생존했고 0이라면은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고요. P 클래스가 이제 객실 등급인데 이제 1등석부터 2등석, 3등석이 있고, 그다음에 name은 이제 풀 name이 있어요. 탑승한 사람들의 name. 그다음에 성별이 메일, 피메일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형제자매하고 배우자고, 이게 부모하고 자식이죠. 뭐 티켓 넘버, 페어는 지불한 이제 표값, 표값. 그래서 1등석은 표가 비싸고, 뭐 3등석은 좀 싸죠. 같은 1등석이어도 표값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캐빈은 이제 선실을 배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선실 번호가 있고요. 객실. 인바르크드 같은 경우에는 승선한 항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뭐 울산에서 탔냐, 부산에서 탔냐, 인천에서 탔냐 이런 것처럼 S는 이제 사우스햄튼, Q는 퀸즈타운, C는 이제 쉐르브르라는 도시입니다. 또 이렇게 돼 있고 콜앱에서 최근에 이런 기능도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좀 더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필터링도 할 수 있고 값을 복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용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CSV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헤더 작업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물론 이런 형태로 포매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 자체가. 엑셀로 열면은 엑셀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하나 특징적인 것은 요렇게만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패신저 아이디부터 시작되는 데이터인데 요 인덱스는 임의로 붙이는 거예요. 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우리 엑셀로 치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있는 1, 2, 3.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 넣든 말든 간에 요 1, 2, 3은 엑셀에서 넣어주는 거잖아요. 여기 A, B, C, D도. 그러니까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요거를 자동으로 붙이는데 이제 그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이 되는 거고, 이제 요 위에 있는 열의 이름, 컬럼 네임이라고도 하고 헤더라고도 하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서부터가 0, 1, 2가 되는 겁니다. 행의 번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메서드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넘파이도 처음 배울 때 쉐입하고 차원, 디멘전부터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쉐입이 제일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쉐입을 쳐보면요 891,12라는 튜플이 나오네요. 어떤 뜻이겠어요? 넘파이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배열에 대한 얘기고, 이 배열의 쉐입은 앞에 있는 건 행, 뒤에 있는 건 열. 뭐 물론 3차원 이상이면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순서대로 가는 건데 지금 2차원 테이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891개의 행과 12개의 열이 있다. 이제 그 얘기는 891명의 승객이고 12개의 변수, 속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있고 12개인데 네, 이 중에 패신저 아이디와 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덱스, 그쵸? 그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12가 되겠죠. 네. 맞나요? 나머지는 다 있나요? 캐빈, 티켓, 클래스, X 맞아요. B 클래스, 네임. 네임이 빠졌네요. 네, 그쵸? 네임하고 패신저 아이디. 이쪽에 네임하고 패신저 아이디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 업로드 할 때는, 자료 업로드 할 때는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추가하면은 이제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속성에 대해서 891명의 데이터가 있다. 자, 그러면 얘네의 인포메이션 한번 보자. 이러면은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컬럼은 뭐가 있느냐? 12개가 있다. 그래서 컬럼의 인덱스가 나오는데 뭐 이쪽은 지금 무시하셔도 되고, 패신저 아이디부터 survived, P 클래스, name, 그 다음에 성별, age, 그 다음에 sibling, spouse, parents, children, ticket, fare, cabin, embarked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non null count라는 거는, 이 null이라는 거는 뭔가 뭐 비어있는, 유효하지 않은, 영어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효하지 않지 않은, 그러니까 유효한이라는 뜻이죠, 결국에. 그래서 non null이라는 거는 실제로 유효한 값이 들어가 있는 셀만을 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891명 중에 패신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891명 다 값이 존재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age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NaN 이런 값들이 들어있어요. 케빈도 마찬가지입니다. NaN은 not a number의 줄임말인데 요거는 유효한 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엑셀로 쳤으면 이 부분만 빵꾸가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 있었다. 그러면 정약용의 취득 점수는 몰랐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면요 여기에 딱 NaN이라고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age는 전체 891명 중에 714명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있고 케비는 204명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있고 임바르크드도 일부 몇 명이죠? 2명? 2명은 없네요. 나머지는 꽉꽉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 데이터 분석하실 때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정보겠죠? 만약에 결측값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은 여러분 데이터 분석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측값이 영어로는 missing value가 얼만큼 있는지 미리 보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할지, 뭐 비어있는 값은 버릴지, 아니면 임의의 값을 채워줄지, 아니면 비어있는 값이 있어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데이터 탐색하기 위한 메서드다. 그 다음에 describe라는 메서드를 쓰면요, 조금 다른데, describe는 각 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요약을 해주는데 12개의 변수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12개 다 나오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describe라는 메서드는 수치형으로 되어 있는 변수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로 들어가 있는 패신저 ID, survived, pick class, age 뭐 이런 것들만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describe에서는 이 요약 통계량을 보여주거든요. 여기 보면은 count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보여준 요 non-null count랑 같은 거고요. mean, standard deviation, 그 다음에 minimum 25%, 50%, 75%, maximum은 숫자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고요.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 최대 사이에 25% 구간, 50% 구간, 70% 구간 이제 퀀타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대략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결과값 또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충 감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로 열 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CSV, 그런 테이블 형태로 된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를 파이썬으로 불러오려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함수는 판다스의 read CSV가 있구나.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온 다음에는 데이터 프레임은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뭐 describe나 information 같은 메서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쉽게 손쉽게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더 뜯어볼게요, 자세하게. 자, 그럼 봅시다. 시리즈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리즈는 뭐냐면 인덱스와 단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각 컬럼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고 딱 보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다시 이제 실행을 보면 원래대로 봅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1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신저 아이디 1, survived 0, pclass 3 이런 식으로 이 12개의 값이 다 들어가면 하나의 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열은 있는데 열에 이름이 없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 그리고 0, 1, 2, 3, 4, 5로 자동으로 붙어 있어요. 얘 뭐랬죠? 얘예요, 얘. 그쵸? 1, 2, 3, 4, 5. 그쵸? 얘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 얘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뒤에도 봐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0, 1, 2, 3, 4는 아닌데 여기 네임이 없어요. 컬럼 네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 애들은 밸류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숫자일 수도 있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 인덱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단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의 한 줄 한 줄 한 줄이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우리 꼬치 할 때 한 줄 한 줄 빼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 있으면 테이블이 되고 한 줄 한 줄 한 줄 빼면은 쏙쏙 빼먹을 수 있는 꼬치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 하나씩을 불러 오려면요, 우리 뭐 리스트에서 넘파이 ND 어레이 등등에서 했듯이 이런 식으로 대괄호 쓰고 안에 내가 원하는 참조하고 싶은 인덱스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컬럼에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pclass. 그래서 타이타닉 pclass는 타이타닉 df에서 pclass다. 한 줄만 쏙 빼오면 얘가 이제 시리즈라는 타입이 됩니다. 타입을 인쇄해보면. 그 다음에 이 시리즈도 헤드라는 메서드를 데이터 프레임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판다스 때는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시리즈는 왜 이렇게 나오나요?
왜냐면 시리즈는 어차피 컬럼은 하나밖에 없고 왼쪽에 있는 거 인덱스니까 그냥 이렇게 해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인덱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컬럼 안에 있는 밸류예요. 그러니까는 P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진 시리즈는 요 인덱스를 가지고 이 P클래스라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줄이 요 네임에 나오는 얘고요. 왼쪽에 있는 거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시리즈에는 재밌는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value count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몇 개나 있는지를 세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어떤 거냐면 타이타닉 DF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 P클래스는 탑승한 승객의 그 등급이죠.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에 각각 몇 명이나 탔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한 줄만 시리즈로 빼온 다음에 value count 메서드를 실행해주면 각각의 value에 대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이게 value가 되는 거고 이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등석에 탄 사람이 491명, 1등석이 216명, 2등석이 184명이에요.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1등석이 2등석보다 더 적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1등석에 많은 사람이 탔었다. 그 다음에 이제 탑승한 사람들의 성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성별을 불러온 다음에 value count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타이타닉 DF에서 성별을 가져오고 value count를 해주면 메일은 남자는 577명, 여자는 314명.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많이 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타이타닉 DF의 survived를 볼게요. 이 사고 후에 생존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value count를 해주면 사망한 사람은 549명, 생존한 사람은 342명, 이걸 합치면은 891명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사망자가 안타깝지만 생존자보다 숫자가 더 많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컸던 사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데이터 프레임이든 시리즈든 메서드가 이것만 존재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맨날 이제 거듭 강조하지만 이 파이썬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래밍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인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기능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그 범위에 대한 감은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시면서 구현을 하시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리스트, 딕셔너리, 넘파이 상호 변환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뭐 이제 밖에 있는 로컬 파일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래밍 하면서 중간에 나오는 산출물들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거나 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온 다른 파일에서부터 불러온 값들을 안에 있는 이제 수리적인 연산을 해주려고 하니까 또 넘파이 기능이 필요해서 얘를 또 넘파이로 빼서 쓰거나 또는 얘를 필요에 따라서는 리스트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값들을 리스트로 바꿔주거나 이런 상호 자료형 변환이 자유롭게 되어야 우리가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지원해 주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넘파이에서의 ND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하나. 그래서 이 어레이는 쉐입은 1차원이고요. 차원은 쉐입은 3,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렇죠? 1차원인데 3개의 값이 있는 거예요. 얘를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려면 앞서서 맨 서두에 이 판다스는 넘파이를 기반으로 구동된다고 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사실상 넘파이 ND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예시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들 지금 여기 텍스트가 있지만 수치라고 다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numpy ND 어레이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덱스와 컬럼 네임을 감싸준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시에서 보듯이 내가 하나만 있으니까 지금 컬럼 하나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의 input argument로 어떠한 값을 넣을 거냐와 그거의 열 이름은 뭐냐라고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열 이름, 컬럼 네임은 제가 하나만 넣어줬기 때문에 컬럼 1이라고 하나의 값이 들어가고 컬럼 1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리스트로 만들든 numpy ND array로 만들든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하고 싶다, 세 개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2차원 형태의 리스트 오브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ND array를 하면은 2차원의 numpy array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의 쉐입은 차원이 두 개가 됐고 2,3, 즉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인 요 안에 있는 1, 2, 3, 11, 12, 13이라는 numpy array가 생겼고요. ND array가. 이걸 변화해 주는 건 똑같아요. 이 안에 넣어주는 거는 리스트를 넣어주든 변환한 걸 넣어주든 똑같은데 다만 이 컬럼즈에다가는 이제 컬럼 네임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컬럼 네임은 여기에서 지정한 이제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키를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컬럼명으로 매핑한다.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 뭐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앞에 키와 밸류인데 이 키는 컬럼명, 밸류는 리스트 형태의 또는 ND 어레이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해 주면은 각 컬럼에 대해서 컬럼 1은 1, 11, 컬럼 2는 2, 22, 컬럼 3은 3, 33 이렇게 해서 2 x 3의 쉐입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이 탄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 프레임을 ND 어레이로 변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까 전에 위에서 만든 df dict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죠. 여기서 value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values 하는 거예요. values를 가져오면은 이 안에 있는 여기 2 x 3의 요 행렬만 가져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는 안에 있는 매트릭스는 numpy ND array가 됩니다. 그래서 타입을 찍어보면 ND array가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근데 한번 거쳐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한번 거쳐서 합니다. 그 values를 to list 이렇게 이런 걸로 메서드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부 방법으로 하면 데이터 프레임과 numpy ND array 또 뭐 리스트 또 딕셔너리는 상호 형변환이 가능하구나 라까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알고 어떻게 하는지는 명령어는 까먹을 수 있습니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건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리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df dict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values를 뽑으면 numpy ND array가 되고 이 numpy ND array를 to list라는 메서드를 넣어주면 이렇게 된다. 타입은 리스트가 되고요. 딕셔너리는 바로 가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to dictionary라는 메서드를 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다루는 방법 한번 볼게요. 앞에서도 예시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크게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개, 행과 열이라는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 다루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각각의 속성, 즉 그러니까 속성의 조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때는 샘플들을 일단 주어져 있다. 100명의 사람에 대해서 조사했다. 근데 그 사람의 나이가 있고 성별이 있고 뭐가 있고 키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타이타이 데이터에서의 나는 나이만 지금 가져와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나이를 끌어오고 survived를 가져와서 나이에 따라서 생존율이 다른지를 볼 거야. 그러면 이걸 하려면은 나이라는 열도 가져와야 되고 생존이라는 열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만 하나만 뽑아오는 거, 즉 하나의 시리즈가 되겠죠.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열을 같이 뽑아올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작은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열에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컬럼 네임을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아니면은 점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분 선호하시는 형태로 하면 되는데 뭐 글쎄요. 저는 요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뭐 코드 쓸 때 가독성이나 좀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여러분이 뭐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형태로 하면 돼요. 그래서 타이타니 df에서 age만 뽑아오면 얘는 시리즈가 될 거고 여기에다 헤드 찍어주니까 이쪽에는 인덱스 나오고
이쪽에 인덱스가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값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컬럼 네임은 age고요. 이걸 똑같이 하는데 점 찍고 age하고 head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같은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타이타닉 df라는 거에서 요 age만 불러왔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 수도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리스트에서 새로운 인덱스를 넣고 값을 넣었듯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타이타닉 df에다가 age0이라는 새로운 컬럼 이름을 만들고, 그럼 이 컬럼 이름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과 겹치지 않는다면은 이걸 만들고 그냥 하나의 단일 값을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컬럼이라서 한 줄에 시리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한 값만 스칼라 값만 넣으면은 모든 값을 다 0으로 채워줍니다. 아시겠죠? 요걸 임의의 요 길이가 맞는 시리즈를 하나 넣어주면은 그 시리즈대로 다 맞게 들어가겠죠? 또 열을 기존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ge by 10이라고 해서 이거는 age에 있던 값들에다가 10을 곱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넣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age 10이라는 애는 22세였던 사람을 220으로 38세였던 사람을 380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패밀리 넘버 우리가 그 자매하고 배우자가 따로 있었고 형제자매 배우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이 따로 있었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결국에는 가족의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타닉 df에서 sibling 형제자매나 또는 배우자 같이 탄 수, 그 다음에 부모 또는 자식과 같이 탄 수에다가 1을 더해, 내 자신을 더해요. 그러면 패밀리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면은 패밀리 넘버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또 alone이라는 열을 추가해 볼게요. 만약에 혼자 탔으면 true 아니면 false. 뭐죠? 불리언이죠, 불리언. 그쵸? 우리 조건문 연산, 불리언 연산 했죠? 그러면 타이타닉 df alone은 타이타닉 df에 얘네가 0이면 같이 탄 동반 가족이 없으면 혼자 탄 거잖아요. 그럼 이 alone에서 이 alone은 혼자 탔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게끔 해줘. 그럼 이걸 추가한 다음에 그러면은 alone은 패밀리 넘버가 1인 사람만 true가 되겠죠? 만약에 이 패밀리 넘버라는 열을 이미 만들었으면 언론을 그냥 패밀리 넘버는 1이니 라고 이걸 바꿔줘도 똑같은 애가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장난을 치고 싶으면 뭐 타이타닉 age by 10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 더하기 100을 하면은 그 자리에 있는 열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가 있죠. 이게 원래 32였던 거를 320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맞나요? 아니죠. 220이었던 걸 320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렇죠? 100씩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타닉 서바이브들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속성들을 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타이타닉 서바이브드는 타이타닉에서 이제 생존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니까 요 칼럼이랑 이제 여기서 제가 만든 칼럼 중에 하나를 뭐 비교한다든지 또는 이 중에 여러 개의 칼럼을 비교한다든지 여러분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여러 개의 행 불러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의 행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불러오고 싶은 칼럼즈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서바이브드하고 한 번에 같이 보고 싶어요.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별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하고 성별을 한번 같이 본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컬럼즈를 넣고 헤드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한 개만 하면은 한 개만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개 넣고 싶으면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서 여러 개 넣어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일단 할게요. 이 정도만 오늘은 이 정도를 하고 여러분이 좀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머지 판다스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복습하시는 순서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거냐? 그러면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감, 아예 지금 데이터에 대한 감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엑셀로 보여드린 그런 형태의 테이블 데이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넘파이를 기반으로 만든 정보를 추가해주는 도구고, 이제 그걸 불러온 다음에 어떤 메서드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열은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불러오고
또 다른 타입으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실제로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제 그런 편집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